우리는 몬테소리 교육을 왜 하는 걸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몬테소리 교육에 대해 되게 왜곡을 하거나 또는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이 몬테소리 교육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몬테소리 교육을 알게 된 계기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나 아니면은 지인 또는 센터 아니면은 영업사원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몬테소리 교육이 각각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좀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으면서 동시에 오해하기도 딱 좋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몬테소리 교육은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전문적 지식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어떤 개념이냐면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님이 1929년에 설립한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는 AMI라는 협회인데요. 이 AMI 협회는 이 국제 몬테소리 트레이너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3세 AMI 트레이너 정희비 선생님이 계시고 3-6세 트레이너 이정규 교수님이 계신데요. 저는 3-6세 AMI 트레이너 이정규 교수님 제자로서 몬테소리 교육을 배우고 지금은 3-6세 정교사가 된 해리스라고 합니다. 대개 이 몬테소리 교육을 왜 시작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몬테소리 교육 그거 그냥 교구 작업하는 거 아닌가요? 일상에 되게 좋다던데, 독립심이 좋다던데, 소근육에 좋다던데 등등 되게 다양한 의견을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김치를 먹을 때 김치 안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일일이 계산하면서 먹지 않죠. 또는 이거를 반찬 가게에 가서 반찬을 사려는데 이 김치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일일이 나열해서 물어보지도 않죠. 보통 되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세밀화되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분석적 태도를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자체가 강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뭐냐면 이 몬테소리 교육의 전반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철학적 개념을 우리가 왜곡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몬테소리 교육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몬테소리 왜 하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아이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을 우리 어른이 배우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이렇게 생명의 존중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모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의 존중이라는 것은 제가 정말 많이 드는 예시가 있는데 꽃이 있고 벌이 있어요. 근데 이 꽃을 향해 나가는 벌은 정말 생명적 충동에 의해 이끌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조장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 벌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벌아, 너의 날개의 감각 기억을 또는 날개 소근육을 내가 키우기 위해 너의 날개를 잡아주겠어 하고 거기 백년초를 발라요. 그리고 막 거기에 미역을 발라. 그리고 막 이 벌을 핀셋으로 잡아서 꽃 앞에 갖다 줘. 그리고 막 꽃을 잘라서 벌 앞에 가져다 줘.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생명의 존중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른이 욕심에 차서 이 벌을 어떻게든 이 꽃에 이끌리게 하기 위해 조장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생명의 존중이라 부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몬테소리 교육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존중한다 라는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아이들에게 백년초를 얼굴에 바르거나 아니면 막 미역으로 감각 놀이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이가 그게 이끌려야 돼요. 어떤 개념이냐면 영유 아이들, 특히 0에서 3세 시기는 우리가 무의식의 흡수 시기라고 얘기해요. 무의식의 흡수 시기가 뭘까요? 말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주변에 있는 걸 흡수한다는 거예요. 근처에
어떤 것들이 있어도 그냥 아이들은 좋든 싫든 그냥 다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체화시켜버려요. 체화시키고 고착화되면 그게 또 습관이 되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질적 이유 또는 아이의 성격이기 때문에 몬테소리 교육이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런 건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몬테소리 교육을 하는 아이들 중에서 몬테소리 교육이랑 맞지 않는 아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이론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마지막 팩트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몬테소리 교육은 아이들이 영유아 시기 때, 0, 3세 시기 특히 그때 모의식의 흡수 시기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이끌리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가 생명의 힘인 호르메라고 부릅니다. 이 호르메는 생명적 충동의 힘이에요. 말 그대로 벌도요, 그때 그 당시 시기 때 가지고 있던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정 무언가에 이끌리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생긴단 말이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그런 지속적이게 생기는 생명적 충동을 무시한 채 조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엄청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는 일탈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탈이 뭐냐면, 철로의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기차가 가다가 기차 길을 탈선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럼 어떤 일탈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짜증, 울화, 게으름, 폭력성, 나태함, 수줍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냐면 되게 환경에서 오거든요. 근데 이 환경적 요소가 인적인 환경이 있고 물적인 환경이 있어요. 이 인적 환경과 물적 환경이 둘 중에 하나가 아이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되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런 일탈 현상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고요, 육체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유아 시기 때는 정말 그냥 생물학적인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다가갈게요. 정신적 에너지가 있고 육체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특정 무언가를 보면 계속 가까워지려고 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중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아이가 특정 무언가를 보고 정신이 그걸 먼저 본 상태에서 육체가 이끌리는 거죠. 그럼 육체와 정신이 한 가지로 몰두되는 과정을 아이가 온전히 경험하겠죠. 근데 아이가 그렇게 온전히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어른이 민준아 이거 봐, 민준아 이거 뭐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꾸 교구 작업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계속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자기 정신과 육체가 통일되는 과정이 매번 생길 때마다 어른이 방해하거나 개입해서 깨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 시기 때는 그런 것들이 계속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게 익숙해지고 습관화되고 고착화된다고 했죠. 근데 그게 만약에 깨지는 게 고착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아이들이 되게 산만해져요. 집중 시간이 짧아져요. 근데 그게 고착화되면 아이들은 되게 그런 것들이 고착화되면 수정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몬테소리 교구들이 대체적으로 목적이 딱 한 가지로 뚜렷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이 몬테소리 교육은 아이들의 생명의 존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몬테소리 교육 자체는 그런 생명교육인데, 생명교육 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교구만 작업하면 그건 주입식 교육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왜 우리나라에선 주입식 교육이 되고 있는가? 그럼 주입식 교육은 왜 몬테소리 교육과 맞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몬테소리 교육은 왜 몬테소리 교구들을 그렇게 특질을 고립화해서 만드는가? 이런 전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